이번 시간에는 관능검사,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하기와 기타 항목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관능검사의 70페이지에서부터 9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달인이시죠, 이용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현장에서 누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자, 오늘 검사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은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음기는 다른 보행자나 차량에 주의를 주는 장치고, 배기관, 소음기도 명칭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학습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또 기타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명칭인데요. 정확하게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간단하게 오늘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음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경음기는 다른 보행자나 차량에 주의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배기관은 배출가스가 지나는 통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음기는 배기관에서 나오는 강한 압력으로 인한 높은 배기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항목 검사에는 착유리, 시야확보 장치, 승차 장치,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운행 기록 장치, 소화 설비, 물품 적재 장치, 연결 장치 등을 검사하는 방법과 실제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과 검사를 진행해보면 저희도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실제 배워보면 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현장에서 검사를 단계적으로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따라 경음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차 정밀 검사 기준, 검사 대상 항목에 따라 배기가스 발산 방지 검사 업무와 소음 방지 장치 검사 업무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따라 기타 항목의 변형, 유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에 따라 착유리, 시야 확보 장치, 승차 장치,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운행 기록 장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공학, 자동차 전기, 자동차 기관, 자동차 셰시입니다. 핵심 용어는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착유리, 시야 확보 장치, 승차 장치입니다.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검사 안전 및 유의사항. 배기관 등에 과열되어 있으므로 누설 검사 시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항목 검사 안전 및 유의사항. 경질유 이동 탱크의 기밀번호 확인 시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움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한테 이 자동차 정비 검사에 대해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자동차 정비 검사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경험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인데요. 먼저 경험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이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를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동차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알아야겠는데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경험기는 다들 많이 아시겠죠. 다른 보행자나 차량에 주의나 경고를 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서 크게 공기식과 전자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승용차나 조그만 차량에서는 전자식이 사용되고요. 가끔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배기관은 배기 매니폴드 이후에 배출가스가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소음기 앞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음관은 배기관에서 나오는 강한 압력의 배기음을 줄여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줄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세 가지 검사를 할 때 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항목들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경험기와 배기관 그리고 소음기를 검사할 때 주의 깊게 검사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험기가 에어식인 경우에는 높은 경적음으로 인해서 제한되고 있는데요. 대형차들 사이에서 이미 개조가 자주 있습니다. 검사 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배기관은 배기가스 발산 장치 앞에서 누설이 있을 경우에 배기가스 발산 장치에 적정한 온도가 형성되지 않아서 배출가스 저감이 힘들 수 있습니다. 누설이나 병형 여부를 주의 깊게 검사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음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제된 항목으로서 특히 튜닝 소음기 구조 변경 후에 이미 변경이 많은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그러면 실제 검사 시 선생님께서 이 말씀하신 항목을 더욱더 신경 써서 검사를 해야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실제 검사를 해보기 전에 좀 더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경험기, 배기관, 소음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법규와 검사 기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 관련 법규와 이 검사 기준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관련 법규 및 검사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경험기, 배기관, 소음기 검사 관련 법규는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중 배기가스 발산 장치, 경험기 부분을 참고해야 되며요.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소음 방지 장치, 제36조 배기가스 발산 장치, 제37조 배기관, 53조 경험기 부분을 참조해야 합니다. 경험기, 배기관, 소음기 검사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배기관, 소음기, 촉매 장치의 손상, 변형, 부식이 없어야 되고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경험기 유관 확인 검사 방법은 경험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 사이렌 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 기준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문원 씨, 이제는 경험기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검사 어떻게 해야 되는 예, 거죠? 먼저 경험기의 부착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경험기가 있죠. 네, 보이네요. 예, 혹시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이지는 않죠. 예. 제 눈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서요. 네. 예. 자, 그리고 나서 경험기를 한번 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험기 음색이 일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음색이 고르게 변화가 없이 똑같이 나오죠. 네네. 예. 이렇게 경험기의 음색에 높낮이의 변화가 없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음량의 크기는 우리가 기기 검사에서 경험기 테스터기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저희가 차량 하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우리가 배기관과 소음기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안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차 밑에 들어와 있으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를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먼저 배기관부터 검사해 보면 엔진에서부터 배기가스가 이리로 나와서 여기에 촉매 장치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부분에 혹시 가스가 새게 되면 촉매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기관이 손상되는지 혹은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인지 검사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배기관이 쭉 따라가서 중간 소음기를 거치고 마지막 소음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손상이나 구멍이 있는지 혹은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가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소음기 검사는 차 뒤에 있으니까 네네. 가까운 데서 가서 직접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차 뒤로 한번 가보죠. 네네. 네. 예. 이번에 소음기 검사입니다. 네. 소음기 검사는 높은 압력의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되면 큰 충격음이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기의 역할은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구멍이 있으면 큰 소음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음기 부분에 손상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시동을 건 상태에서 배기가스가 혹시 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기관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가볍게 흔들어 보아서 부착된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잘 부착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기타 항목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항목 검사라고요? 선생님, 왜 기타 항목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기타 항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타 항목은 자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장치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착유리, 시야 확보 장치, 승차 장치,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운행 기록 장치, 소화 설비, 물품 적재 장치, 연결 장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새롭게 계속 기술이 발전돼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 기록 장치 등과 같이 운행과 직결되는 장치들은 안전을 위해서 엄격히 규제되는 검사 항목입니다. 그렇군요. 기타 항목도 중요한 항목이니까 검사할 때 주의 깊게 검사를 해야겠네요. 기타 항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네, 먼저 기타 항목 관련 법규를 알아봐야겠죠. 착유리는 자동차 검사 및 방법 중 착유리 부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진에 관한 규칙 제34조 착유리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야 확보 장치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중 시야 확보 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진에 관한 규칙 제50조 후사경 등 제51조 창닦기 장치 부분을 참조해야 합니다. 승차 장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5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승차 장치 항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승차 장치,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제25조 승객 좌석의 규격, 제25조의 2 접이식 좌석, 제26조 머리 지지대, 제27조 좌석 안전띠 장치 등 제27조 2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 장치, 제28조 입석, 제29조 승강구, 제30조 비상구, 제31조 통로 등과 관련되며 물품 적재 장치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중 물품 적재 장치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물품 적재 장치, 제33조 가스 운송 장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중 계기 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 거리계와 관련되며 운행 기록 장치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중 계기 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규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운행 기록 장치를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설비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중 소화 설비 및 방화 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소화 설비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선생님. 이 관련 규정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이 항상 검사 시 관련 규정을 잘 참고를 해야겠어요. 선생님, 이 관련 규정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타 항목 검사 기준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 기준을 빼먹고 검사를 하러 갈 뻔했어요. 선생님, 기타 항목들이 많으니까 관련 기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타 항목 기준들을 잘 정리된 표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확인해 보십시오. 착유리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유리 장치는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KS 마크 등 안전기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시야확보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시계 장치는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창닦기 및 세정의 분사 장치는 기능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는 관측봉을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은 승차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차 장치는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 승강구, 조명, 통로, 좌석 안전띠 및 비상구의 설치 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고 좌석수에 진감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머리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입속 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승합 자동차의 운전사 뒤쪽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물품 적재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적재 장치에 적재한 바닥면에 부식이나 변형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에 개조가 없어야 됩니다. 물품 적재 장치에 안전 잠금 장치가 견고하여야 됩니다. 청소용 자동차 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설치 상태가 양호하여야 됩니다. 용기 등이 있는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에 변형이 없고 사용 연한 이내여야 됩니다. 다음은 소화 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 설비의 소화기가 설치 위치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차량에 적합한 능력 단위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기타 항목 검사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도 제가 한번 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타 항목 검사 중에 물품 적재 장치를 검사해 보겠는데요. 먼저 카고, 냉장탑, 냉동탑 차량의 물품 적재 장치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물품 적재 장치의 재원이 재원의 호용차 이내인지 계측기로 확인하고 냉장탑과 냉동탑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보냉탑과 냉동탑은 구조가 동일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동탑의 냉동기의 설치 상태 및 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탑 내부에 임의로 개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증발기가 상단에 설치되었거나 하단에 설치된 차량의 예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으니 검사 시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연결장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견인고리 설치 대상 차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대 적재량은 8톤 이상 9톤 이하 일반 화물차에 견인고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견인고리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견인고리 설치 대상차를 확인한 후 피견인 자동차의 등하장치와 연동할 전기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 체인, 와이어 로프 등
보조 연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킹핀, 커플러 변형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시해 확보 장치를 검사하겠습니다. 시해 확보 장치에서 후사경과 창닦기 장치를 검사해 볼 텐데요. 앞에서 보시면 앞에 창유리에 혹시 금이 가 있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겁니다. 네네. 예. 네, 깨진 부분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후사경 부분에 혹시 금이 가 있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지, 예. 그다음에 벽의 창유리 부분들이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예. 네, 없네요. 그다음에 이쪽 후사경도 지금 깨진 부분이 없죠. 네네. 자, 이렇게 하면 검사가 완료가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예, 검사자의 육안으로 차의 창유리와 후사경을 검사해서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검사는 뭐죠? 예, 이번에는 와이퍼 작동 장치, 창유리 닦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예, 먼저 와이퍼가 작동되는지 자 작동시켜 보시겠어요? 네. 예, 아주 작동 잘하네요. 예. 그다음에 와셔액을 분무해 보십시오. 정말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예. 닦였네요. 이러면 검사가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는 승차 장치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우선 승차 장치 중 좌석, 머리 지지대, 좌석 안전띠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석은 좌석 규격이 가로, 세로 각각 40cm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승합차에 운전자의 격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좌석과 좌석과의 거리가 65cm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26cm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 계산해서 입속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3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에 접이식 좌석의 설치 유무를 확인합니다. 31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안내원용 접이식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운행 기록 장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게 운행 기록 장치인데요. 먼저 장착 의무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고 장착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장치가 운행 기록 장치인지 운행 기록계인지 구분하고 운행 기록 장치 인증 현황과 대조해서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운행 기록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통로 검사는 16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의 통로 너비가 30cm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승차 장치 마지막으로 소화 설비는 해당 자동차에 맞는 ABC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를 배워봤는데요. 역시 현장에서 이 선생님과 함께 배우니까 쉽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경험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경음기의 부착 상태를 확인.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확인. 경음기를 울려 음색이 일정한지 확인. 경음기 음색이 높낮이가 일정하게 나와야 함. 엔진부터 촉매 장치까지 부분을 검사. 배기관을 따라 중간 소음기를 거쳐 마지막 소음기까지 검사. 소음기에 구멍이 생기면 큰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기 손상 여부를 확인. 창유리 검사. 창유리에 금이가 있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 후사경 검사. 후사경 부분에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 창유리 닦기 장치 검사.
와이퍼가 작동되는지 확인, 워셔액을 분무해 확인.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운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강의 중에 미처 하지 못했던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를 배웠습니다. 소음기 검사 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배출가스 시료 채취관이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배기관 누설 검사 시에는 미세하게 금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육안 검사를 실시해서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할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네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용표 선생님과 함께 경음기, 배기관, 소음기 확인 및 기타 항목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는데요. 많은 궁금증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